안녕하십니까. 권준욱TV의 권준욱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감염병 역학을 연구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베일런스, 감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X, 코로나에 대한 체계에서도 기술을 했습니다만 감염병을 관리하는 첫 출발점은 사실은 방역에 있어서 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베일런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체계를 통해서 감염병의 이상 징후를 최대한 조기에 잡아내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한 10명씩 발생하는 감염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는 10명 발생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1000명 발생했다. 그러면 unusual한 이상 징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잡아내는 것이 감시체계입니다. 또 다른 감시체계의 의무는 예를 들어 한반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열대지방 감염병이 있습니다. 여행객을 빼고는 토착화된 댕기열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부지방 또는 제주도에서 댕기열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감시체계가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 unusual한 거기 때문에. 하루 10명 발생하던 게 1000명 발생하면 그것도 유행, 에피데믹이 되고 하루 한 건도 또는 1년 내내, 10년 내내, 100년 동안 아무 발생이 없다가 단 한 건만 발생해도 그것은 에피데믹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염병 역학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서베일런스는 사실은 전쟁 같은 데에서도 적의 징후를 잡아내는 것도 서베일런스 감시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를 진료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요일,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예를 들어 도로 사정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 사정을 개선하는 것도 그러한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또 응급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구급차의 대기 물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감시체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체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정 감염병을 정해두고 신고체계를 유지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물론 그것을 법대로 시행하는 일은 자주 있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신고 의무가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각각 고유의 감시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정 감염병을 급으로 구분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이러한 형태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법정 감염병을 구분해 오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메르스 이후 무조건 하고 음압병상에 넣어야 될 정도로 고위험 병원체에 의한 환자 발생을 1급으로 두고 있고 2급의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3급은 계속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등으로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로도 충분한 감염병. 그러나 이러한 법정 감염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의 이상한 발생 징후를 최대한 초기에 잡아내기 위한 것이 그 목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이렇게 각국이 정해놓은 그 법정 감염병 신고 체계에 의한 감염병 이외에 모든 다른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향후에 WHO를 말씀드릴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제보건규칙 2005에 의해서 바로 신고해야 될 WHO에 24시간 내에 알려야 될 감염병들을 나열해 놓고 있고 또 각국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단해서 알려야 될 감염병도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감염병에는 각국의 감염병 감시체계 외에 민간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메드라 그래서 민간이 운영하는 모든 감염병 정보를 다 띄워놓는 웹사이트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루머나 헉스도
떠도는 소문까지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옛날 트위터, 지금 X에 떠오르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정보까지도 감시체계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감염병 X가 발생해도 최대한 초기에 잡아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안다 해도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DR 콩고에서 발생한 미진단 감염병은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검물 채취 후에 검사에 들어가서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구상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속도의, 최신의 기술에 근거한, 그리고 매우 경각심이 높은 방역당국에 의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방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여행객도 많고 물류의 흐름이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대단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의 유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코로나19 당시 발생했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훨씬 이전에 이미 동아일보 윤완준 특파원, 북경 특파원이 쓴 중국에서 사스 유사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외신 기사 한 토막이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보도였음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함이 바로 감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은 감시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